어떤 청년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꿈은 재벌 2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입니다. 왜 부모님이 문제일까요? 재벌 2세가 그 청년의 꿈인데 문제는 그 청년의 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 노력을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스갯소리가 왜 나왔을까요? 세대 차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은 점점 어존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자니 안타깝고 답답하죠. 왜? 우리 다 큰 자녀들의 내일, 즉 미래가 걸린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미 머리가 이만큼 커져 버린 다 큰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킨다고 해서 듣습니까? 듣지 않죠. 오히려 관계 갈등만 유발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큰 틀에서는 지시가 아닌 코칭이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게 할까?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 소통이 되겠죠. 지시가 아니라 그런 관계 갈등만 유발하니까 지시가 아닌 대화, 소통을 하려면 첫 번째, 나의 색 안경을 벗자. 자, 색 안경을 벗어야 대화가 됩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빨갑니다. 내가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파랗습니다. 자, 그러니까 빨간색 안경을 낀 사람, 파란색 안경을 낀 사람 대화가 되겠습니까? 서로 보는 색깔이 다른데 대화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큰 자녀들도 문제지만 부모들은 다 큰 자녀들보다 몇십 년을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입견이 굉장하게 나도 모르게 두텁게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선입견은 선천적, 즉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이 크게 구별된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호랑이하고 원숭이하고 바나나가 있어. 이 호랑이, 원숭이, 바나나가 있는데 이것을 2대 1로 한번 나누어 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컨대 호랑이, 원숭이, 바나나를 2대 1로 나누어 보자 하면 어떤 사람은 호랑이, 원숭이를 한 묶음, 그 다음에 바나나를 하나, 그 다음에 호랑이, 바나나를 한 묶음, 원숭이를 따로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호랑이, 원숭이를 한 묶음, 그 다음에 바나나를 따로 이렇게 2대 1로 구별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동양 사람들인 경우에는요,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한 묶음으로 묶고 그 다음에 호랑이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양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의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중심의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하지 해서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고 호랑이를 따로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관계 중심이라기보다는 합리적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호랑이하고 원숭이는 동물이잖아. 그래서 동물, 그 다음에 바나나는 식물이잖아. 따로 자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선천적이고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것. 결론적으로 이 같은 선입견, 나의 색안경을 벗어내지 못하면 다 큰 자녀들하고 소통하기 힘든 거죠. 자, 이 소통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몇십 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자녀들보다 더 오래 살았던 어른들이 이 선입견이 더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정치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치할 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물론 있죠.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한번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지하고 있지 않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좋은 점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서도 때로는 비판, 때로는 저거는 괜찮네 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투표는 결과적으로 내가 51% 내 속에서 생각하는 찍으십시오 찍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때로는 비판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칭찬할 수 있는 이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사고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과도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살아있는 지식으로 책을 뛰어넘는 경륜 있는 삶,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돈파는 가게니까 재테크를 직접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상기설이라고 있습니다. 상기설. 이 상기설이 뭐냐면 지식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회상을 통해서 얻어진다. 자, 이것인데요. 이 회상은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제가 앞서 다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죠. 60세 이후에는 재테크가 쉬워야 한다. 왜 그럴까요? 자, 인생을 60년을 살았잖아요. 돌아보면 그동안의 투자시장 경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회상을 통해서 내가 알잖아요. 알았으면 실천해야죠. 자, 그만큼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굉장히 능력 있는 강력한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것을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한다. 이 살아있는 지식이 가장 많이 무장된 부모님들, 그죠? 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온 지식을 회상을 통해서 얻었다면 그것을 내가 몸소 실천하는 거죠. 자, 60세 이후에 재테크가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동영상은 이따가 다시 링크해 놓을 테니까요. 같이 한 번 더 다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나와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 이런 말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애들 결혼하고 나면 특히 이제 딸 가진 부모님들 힘든데 애 놓지 마라. 자, 그런데 딸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알겠는데,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면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결혼하고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에 소위 미운정, 고운정, 그 미운정, 고운정 사이에 바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없으면 이혼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자, 어쨌든 나만 생각하고 내 자녀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내 자녀도 이기적인 어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결국 내 자녀도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애를 안 낳으면 전부 늙어지는 사람들만 있으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세금을 냅니까?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쫄딱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온전히 내 자식의 몫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만 이해하고 내 자식만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는 나도 망치고 내 자식도 망친다. 그래서 나와 내 자식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 그 태도를 우리 어른들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오히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인 나부터 노력해보자. 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안타깝지만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재정 형편은 그닥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자주 가십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안 내려고 애쓰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사실 제가 보면 조금 안타깝거든요. 자, 그 대신에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내가 건보료를 내 재정 형편이 되면 내가 건보료를 부담하는 것이 저는 자부심이 되어야 되고 자랑이어야 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요, 여유 있는 돈을 계속 돈을 불리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커피 한 잔이라도 이 베풀어 가는 그런 모습. 자, 그것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 정말 큰 유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내 꿈은 재벌 2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풍자거리.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우리가 과연 다 큰 자녀들에게 어떻게 소통하고 다 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인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할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창창한 노후가 정말 행복하려면 이 사회, 공동체도 그만큼 점점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